말 그대로 푹푹 찝니다. 날은 덥고 습도는 높고 이런 날 뭐 불쾌지수가 치솟을 수밖에 없죠. 오늘 같은 날 좀 시원한 또 집안에서요. 책 한 권과 함께 또 마음 다듬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월요일의 책갈피 또 오늘 어떤 책 함께 만나볼지 궁금합니다. 안정환 작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자, 오늘은 공부 중독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중독이요. 예, 뭔가 그 공부와 중독 매칭이 안 되는 그 단어들이 또 함께 있네요. 이 중독이란 말은요, 약간 좀 부정적인 의미가 또 많이 내포되어 있는데, 그렇다면은, 책을 쓴 저자, 이 공부가 좀 나쁘다, 좋지 않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사용한 겁니까? 좀 어떻게 좀 제목부터 우리가 또 이해하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사회 전체가 공부의 중독에 대해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공부 중독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음, 그리고 왜 그렇게 공부 중독에 빠지게 되었는지 원인을 설명해 주고요. 그리고 왜 빠져나오지 못하는지도 설명해 줍니다. 더 나아가서 공부 중독에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정신과 의사와 사회학자가 만나서 대담을 한 이야기를 책으로 만든 것입니다. 네, 공부 중독. 충분히, 그렇게도 볼 수도 있겠구나, 라고 공감할 만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공부 중독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 이게 두 명의 저자는 일단 우리나라 공부에 대한 신화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준대요. 가장 큰 시발점이 한국전쟁이었다고 합니다. 한국전쟁이 나라가 잿더미가 되었을 때 거의 전 국민이 거지가 됐었죠. 그때가 아이러니컬하게도 한반도 역사상 최초로 모든 사람이 평등한 시절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산업사회가 시작되면서 화이트 컬러에 대한 신화가 시작되죠. 그리고 이것이 과거의 유교 사상하고 맞아떨어지면서 공부 신화가 시작됩니다. 즉 공부를 잘하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성공하고 윤택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된 공부 신화는 IMF를 맞으면서 추락하기 시작하지만 이미 공부를 통해서 성공을 경험한 전 세대는 더 강력한 공부를 시켜서 일자리가 부족함에도 끊임없이 공부를 시작한 결과 현재의 공부 중독에 빠지게 되었다고 원인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공부 중독이라고 한다면요, 그 앞선 세대의 공부 신화, 또 충분히 이것도 공감이 될 만한 또 화두가 아닌가 싶습니다만은, 그래서 전 세대가 후세대를 이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렇죠. 공부 중독에 또 빠지게 했다라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는 것인데, 그럼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일단 구체적으로 있다는 겁니까? 가장 큰 첫 번째 문제점은 바로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음, 불확실한 미래의 아이들을 갖다가 공부를 시켜서 온 가족이 투자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대학을 나왔는데 취직이 안 돼요. 아, 결국에는 어떻게 온 가족이 다 가난해지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예. 거기다가 이제 노후까지 준비 안 하고 애한테 투자했는데 자기는 이제 퇴직을 했는데 아이가 놀고 있거나 아니면 돈을 충분히 못 벌면 다 같이 가족이 망하는 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공부만 하던 학생들이 사회 나가는 문제는 예상외로 인간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회 초년생들이 회사에 입사해가지고 퇴사율이 38%나 된다고 그래요. 거기 공무원도 한 28% 되고요. 네.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조직에 적응해서부터 연애 길이까지 공부에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하고 만나야 되는데 사람하고 만날 시간을 전부 다 공부에 쏟아붓다 보니까 수많은 문제가 터진 거예요. 더 나아가서 사회가 이런 문제가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면 사회 전체가 무너지는 결과가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진짜 공부를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소위 공부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죠. 답을 외우는 걸 공부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정답이니까 외워. 근데 사실 답을 찾고 만드는 게 진짜 공부거든요. 근데 인생에 있어가지고 답이 없잖아요. 어떤 경우에 이게 될 수도 있고 저게 될 수도 있지만 무조건 답만 외우던 사람이 나가서 그걸 하려니까 못하게 되는 거죠. 결국 정답이 없다면 포기하는 법밖에 모르는 사람이 된다는 그런 문제점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네, 정말 공부 중독이 걸렸다고 할 만큼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만 이것이 과연 그 인간이 살아가면서 정말 얼마나 또 지혜로운 인간이 되느냐와는 또 분명히 또 별개라는 것인데요. 인간관계, 인생의 답을 찾는 부분 많은 공감이 갑니다만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이런 문제 좀 다들 인지하고 있어요. 다 알죠? 예,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쵸.
그 이유는 또 어떻게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이유가요. 사회하고 개인 둘 다에게 아주 좋은 핑계를 만들기 때문에요. 사회는 개인에게 너 공부가 부족해서 아직 일을 못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개인은 내가 아직 공부가 부족해서 일을 못하는구나 라는 말도 안 되는 협의점이 만들어진 거예요. 음, 그래서 즉 대학을 나와가지고 취직할 양질이 부족한 대 상황은, 근데 대학생이 넘치는 현실에서 협상을, 공부를 가지고 접점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고요. 두 번째는 산업공상이라고 불리는 유교적인 생각 때문입니다. 재밌는 사례가 있어요. 대박난 식당의 대학생 아들들은 모두 유학을 갔습니다. 음, 그리고 식당 일을 안 해요. 음, 즉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이미 성공하고 자리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식에게 더 나은 기회와 명예를 기대하는 것이 더 많은 공부 중독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냥 그 가게 딱 물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죠? 그럼 딱 끝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예. 않고 다 유학 보내가지고 박사 만들고 그러고 있어요. 자, 세 번째는 현재 중산 측에 다른 옵션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기업 부장님들 정도 되면 사회적으로 인정도 받고 돈도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명예나 부가 자식한테 돌아가지 않죠. 자식들도 더 치열하게 공부해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면 더 몇 배 공부를 시켜야지만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먹고 사는 문제가 포기를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네. 아, 정말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우리가 다 이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참 답이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그런 현상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러한 그 현상에서 좀 벗어나면은 굉장히 특이하다라고 예, 그렇죠. 이제 또 우리 인지를 하게 된 것인데 예. 그런 사례는 그래도 가끔가다 있죠? 예, 재밌는 사례가 나옵니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이상의 기업에서 생산직 있잖아요. 블루칼라. 그 경우 아이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공부에 재능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은 4년제를 보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되려 전문대 정도를 보내는데 그 이유가 4년제를 나오면 생산직에 취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직업을 그런 식으로 보존하는 일종의 우회 전술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현재 소규모 자영업자들도 엄청난 돈을 교육부에 쏟아부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생존 자체가 돈을 얼마 못 버니까. 그래서 일찌감치 싹수가 보이지 않으면 군대 일찍 갔다 와서 집안일을 이어받으라는 경향이 훨씬 더 강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공부를 통한 어떤 계급화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인 대기업에 다니는 중산층이 교육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절박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만은 어쩔 수가 없다고 하네요. 네. 자, 그렇다면 현재 중산층의 좀 문제로 우리가 또 집중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그렇죠. 이런 현상에서 좀 벗어나기 위해서는 좀 어떤 또 해결책을 제시하겠습니까? 이제 어떤 개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사회 구조가 바뀌어야만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졸과 대졸,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의 격차를 줄이는 게 가장 실질적인 대안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과 대학교 졸업한 사람 취업하면 똑같은 일 합니다. 복사예요. 음, 근데 월급을 다르게 주잖아요. 그렇죠. 진급이 다르잖아요. 같은 네. 일을 하는데도. 근데 엄연히 헌법적으로 봐도 동등한 동일 임금에 동일 노동에 동일 임금을 주는 게 맞잖아요. 그렇게만 돼도 임금 격차가 줄고 공부 중독에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는 교육 체계로 바뀌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현재 답을 혼자 다 달달 외우는 교육 과정에서는 토론과 활동을 통한 답을 찾는 공식 체계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혼자서 딸딸딸 외운 거 가지고는 나가도 써먹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중산층 자체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지금 자식들에 대한 공부에 대한 인풋 및 아웃풋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이런 식의 투자를 했을 때 자신의 미래의 노후는 어떻게 될 것이고 아이의 미래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 실패할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죠. 음, 아이가 무슨 장사를 하든 어떤 직업을 갖건 상관없이 실패하고 돌아왔을 때 그 아이가 재도전할 수 있는 돈을 모아두는 것이 실질적으로 더 낫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이건 뭐 정말 모든 부모님들이 고민해야 될 또 그런 화두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또 본인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예. 뭐 어떤 생각을 좀 하게 됩니까?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요. 갑자기 뜬금없이 그 사피엔스 저자 유발 하라리의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지금 10살이 아이들은 굉장히 불행한 세대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 이 아이들이 배운 것은 아무 쓸모없을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도 책에서 말한 것처럼 사회가 바뀌어야만 교육이 바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에 대한 최대한의 투자는 아이의 성적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삶의 과정에 투자를 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마찬가지로 미래에 무슨 직업이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 아이가 자라는 과정에 투자를 해주고
그다음에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좀 그 추천해주고 싶은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예, 교육에 관심이 많은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님들, 그 외에 사실 우리 사회 전체가 사실 모두 다 학부모잖아요, 사실. 그렇기 네. 때문에 전반적으로 교육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께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책이라고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아이들의 공부 문제만큼은 정말 대한민국이 인질 사회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정말 이게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내 아이를 뒤처지게 할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정말 무리하게 경제적으로 공공하게 되면서까지도 과외 또 사교육을 시키는 이 현상. 그래서 뭐 대한민국 인질 사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또 표현을 하더라고요. 또뭐 영화나 공연을 보면서 다 같이 앉아서 보면은 얼마나 편하겠어요. 맞아요. 근데 누구 한 사람 두 사람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불편하더라 다 일어나서 볼 수밖에 없는 또 그런 또 사회도 비기도 합니다만은 이 공부 중독이라는 것도 결국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 또 이런 사회 문제로까지 대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좀 여러 가지 그 사회 전반적인 문제가 녹아 있다는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분명히 또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고민해야 될 또 화두를 정리한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소개 잘 들었고요. 다음 주 또 어떤 책 함께 할까요? 다음 주에는 좀 특이한 제목의 책인데요. 1년 만에 기억력 천재가 된 남자라는 네.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년 만에 기억력 천재가 된 남자. 실제 이런 남자였으면 공부 중독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 같기도 한데요. 아, 그거하고 조금 많이 아, 달라요. 다른 건가요? 예, 이거는 단기 암기 기억술이라는 방식이 또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한번 공부의 또 다른 방식 중에 하나라서 한번 소개해 볼까 해가지고 준비를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공부 중독, 또 다른 어떤 그 기억력에 대한 내용, 시리즈가 될 수도 있겠군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잘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안정환 작가였습니다.